안녕하세요, 봉목사입니다. 긴 장마가 그치고 여름다운 날씨가 시작되었네요. 이런 시기에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는데 가볍게 읽으실 만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성경 속의 고대 제국입니다. 이게 뭐가 가볍냐 하시겠지만 이유를 들어보시면 수긍하실 만합니다. 이 책의 추천사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고대 제국들을 중심으로 제2성전 시기 혹은 구약과 신약 중간기 또는 신약 배경사라고 불리는 시기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분열 이스라엘의 멸망 전후 근동 열강들의 명멸,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환 이야기를 서곡으로 깔면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 유대 땅을 놓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 사이에 발생한 심각한 갈등 하시딤을 배경으로 하는 마카비 항거 하스몬 왕조, 로마의 팔레스타인 침공, 국난 공동체, 유대인들의 로마 저항운동, 마지막으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의 등장까지 정치적인 연결관계를 매끄럽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정치적 역학관계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와 문화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유대 종파의 형성과 갈등, 회당과 사내들인 같은 기구들의 태동, 헬라어 구약 성경인 72역의 사용,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이 공유했던 묵시문학과 메시아 대망 사상을 설명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바로 성경의 몇 시간에 배운 신구약 중간사 부분입니다. 아직 못 보셨거나 잊어버리신 분들은 위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중간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도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게 성경의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설교 안에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분석한 결과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 중에 성경 원어 단어를 해설하기도 합니다. 한글 성경이 있음에도 원어를 살피는 건 그만큼 중요한 뭔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속한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도 말씀을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과외 공부와 같습니다. 틈틈이 익히시면 정말 유익한데 마음먹고 배우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죠. 그렇다고 설교 때마다 잠시 사족을 달아서 중간사 배경을 항상 설명하기도 난감하죠. 그게 바로 이 책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이자 추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만화책이기 때문이에요. 만화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글과 그림의 조합은 무슨 내용을 전달할 때 탁월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어르신들이 뭔가 배우실 때도 좋습니다. 특히 역사 내용이나 철학이나 논리 같은 추상적 개념을 다룰 때도 좋죠. 그런 장점은 유치원, 초등학생들 필독서라 할 만한 마법천자문, Y 시리즈,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학습 만화책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도 1976년판 금성 칼락 과학 학습 만화나 1984년판 계몽사 학습 그림 과학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독교 출판업계에서도 이런 만화의 여러 장점을 주목하여 만화 도서를 많이 발간했지만 내용은 훌륭한데 그림체가 빈약해서 실망스러운 책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만화라는 수단을 채택한 의미가 없거든요. 이 만화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림체가 시중에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중독성 있다고까지 평가할 정도로 생동감 있는 내용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살짝살짝 집어넣는 만화풍 유머도 좋고 억지스러운 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 한 줄을 만화로 꾸며내면요. 그게 아주 술술 읽혀나가는 쉬운 내용이 됩니다. 머릿속에 잘 들어오기도 하고요. 둘째로 이 책은 내용이 풍성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231쪽 분량을 통해 구약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 시작하여 남유다의 멸망, 그 사이에 나타난 몇몇 선지자의 활동, 나라를 말아먹은 악한 왕들의 이야기도 다루고 다니엘의 새 친구로 유명한 바빌론 포로기를 거쳐 회당에 등장 페르시아 제국, 포로 귀환,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벽과 성전 재건 등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일부로 다루고 2부에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뒷배경인 헬라 제국의 압제와 유대 종파들의 기원을 다룹니다.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영토를 어떻게 넓혔는지,
그의 헬라 제국이 이룬 업적이 세계 역사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세세하게 설명한 후에 그것들이 유대교에 끼친 긍정적, 부정적 요소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요소는 70인역 성경의 완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맥 강의를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다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 외에 하시딤 운동,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 등 사복음서의 역사적 배경도 보실 만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풍성한 내용을 한 권으로 요약하는 것은 역시 만화라는 매체의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셋째로 이 책은 지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살짝 책 내용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어떠신가요? 지도를 직접 그려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도보다 이렇게 단순 명쾌하게 그린 지도가 내용을 암기하는데 더 편합니다. 넷째로 이 책은 연도 표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연도는 역사 공부에서 가장 큰 난관입니다. 숫자를 외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는 조금은 쉽게 또 자연스럽게 익혀 나가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마다 몇 년도에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괄호로 처리해 놓았고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역사적 장면들과 함께 색깔로 잘 구분한 역사 연표를 삽입해 뒀습니다. 책을 읽으시다 보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몇몇 순서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심어질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 책은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설명만 나열하지 않고 쉬어가는 페이지격으로 예루살렘 멸망과 그 이후 에스라에 대한 평가, 묵시 문학의 유행 등 짧은 내용과 교훈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생각할 거리도 던져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의 책, 성경 속의 고대 제국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만화책이다 보니까 책 내용 자체보다는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구약 성경의 후반부 선지서들의 마지막 배경은 바사 제국입니다. 이후 등장하는 헬라 제국은 다니엘서에서 예언으로 등장하지 실제로 성경 속에 나타나진 않죠. 그런데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어디도 바사 제국과 로마 제국의 공백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400여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성경만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성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성경만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로서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내용을 더 든든하게 다지기 위해서 역사적 이면의 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성경의 교훈과 사건을 통해 오늘날 나의 신앙을 살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말라기와 사복음서의 배경 사이에 이 공백은 그저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땅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역사와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도 로마 배경하에 일어나는 일이고 헤롯 대왕부터 안티파스, 필립, 총독 본디오 빌라도, 바울을 신문한 벨릭스, 베스도 등도 로마의 관리들입니다. 이 배경은 이해하고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고 신구약 중간사는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유익한 영역입니다. 다만 일부러 공부해야 하는 데서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쉬엄쉬엄 읽으시다가 한켠에 던져놓았다가 또 심심하시면 들어서 읽으실 수 있는 이렇게 가벼운 만화책을 댁에 비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는 이미 다 놔드렸을 테니까 자녀분들이 부모님 댁에 이 만화책 한 권, 아니 이 책과 더불어 한눈에 읽는 교회사 시리즈, 만화로 보는 기독교 시리즈로 아예 한 질 들여드리는 것도 좋은 효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건 물론이고요. 이것들이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세요. 남교회 책방 봉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